오후장에서 시원한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반격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여심저격 시간이고요. 이제스탁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말 그대로 로봇 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주들이 상당히 연초부터 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랠리를 이어갈까 궁금한데 그 안에서도 부품주인 SPG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확대되는 시장의 규모가 아니라 이제 개화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SPG란 종목은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하면 감속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SPG 같은 경우에 또 국산화에 성공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엔 국산 제품의 부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산 부품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PG라는 기업인데요. 최근 시세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추세를 상승으로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21선 기점으로 해서 뭐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 매수자분들도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점으로 21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 지속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21선 지지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도 지금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또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잘 체크해 본다면 지속 보유도 가능하고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로봇 데이이기도 하지만 K방산도 계속해서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발 호재까지 더해진 상황인데요. 한국항공우주도 8%가 넘는 강세를 보이던데 지금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정말 좀 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물론 우주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방산 빅4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아쉬웠어요. 혼자서만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포트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방산주 중에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방산 관련돼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뭐 중동이라던가 많은 박람회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제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시장이 아닌 중동, 유럽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증액 소식이 나왔고요. 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K방산 기업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수주를 받을까라는 그 기대감에 그 안에서 순환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가다가 오늘 장기 이평선 60일,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방산주의 랠리가 당분간은 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는 한국항공우주도 추가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찾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항공우주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비싼 가격에서 잡기도 부담스러운데 후발주자 성격으로 한국항공우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딥노이드입니다. 의료 AI 관련주인데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투자의 초점을 어디에 좀 맞추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딥노이드도 그렇고 지금 뷰노, 루닛 우리가 항상 의료 AI 관련주 특히 처음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이 쓰리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닌데요.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실적 부진, 실적이 아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실적이 뭐 흑자 전환을 했거나 그런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뷰노와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폭을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매출 100억 원 돌파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이제는 매출을 내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 의료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개별 이슈라든지 그리고 샘 울트만이 또 의료 AI 관련돼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는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의료 AI 시장에 대한 확장도 같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시장에 대한 또 진출 모멘텀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추가 시세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2월 6일, 2월 4일에 정말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해서 이틀 연속으로 네, 상승세를 시연을 했는데 지금 11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3빌리언즈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순환매 지속 나올 전망으로 보이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주들도 모멘텀 부자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도 좋은 섹터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 종목 중에서 대표님의 탑픽은요? 오늘의 탑픽은 저는 딥노이드. 아, 조금 전에 체크해봤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딥노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지속돼서 순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 딥노이드 오히려 5일선 돌파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선 돌파. 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최근에 2월 6일에 고점 부근이었던 그때 고점이 9,09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21선 지지를 받는 가격 라인인 7,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딥노이드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가 7,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이 시간에 쫓겼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추천주 AS 디테일하게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2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로템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당연히 목표 주가도 달성했죠. 최고가 기준으로 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7% 정도 상승률 나타내고 있어요. 앞서 한국항공우주를 후발주자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방산주 계속 지금 좋은 뉴스가 더해지고 있잖아요. 네. 현대로템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야 될까요? 일단은 그때 제가 2월 4일에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고요. 일단 시간이 오늘은 좀 남아서 기분이 좀 예. 좋은데 일단 2월 4일에 제시를 해드렸고 그때 주가가 거의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 실적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실적 시즌에는 실적 잘 나올 기업들을 항상 추려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상향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 워낙 어나더 레벨로 이제 진입을 네.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가격대를 계속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의 협력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확장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수주들의 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해서 거의 가시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세론으로 지금은 작용하는 시장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어떤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추가 탄력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중을 이제는 더 좀 줄여 놓으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향을 해서 일단은 한 10만 원 돌파까지도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AS 시간에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더 잡아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보유하신 비중에서 한 절반 정도 또 줄이시고 절반은 홀딩하시고 다음 AS 시간에 또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1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바라보면서 가져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으로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터닝포인트 11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